네, 안녕하십니까. 안태욱 기자입니다. 삐딱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나와주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식 충북 도의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상호 오송 참사 시민대책위 공동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비가 이제 막 오려고 네네. 하고 있습니다. 비 오는데 좀 큰 피해 없도록 다들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이달 말이면 민선 3년이 끝나고 7월 1일부터 또 4년째로 접어들기 때문에 마지막 연차네요. 우리 저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충북 3대장, 도지사, 청주시장, 충북 교육감 뭐 어떻게 해왔고 또 앞으로 어떨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현역 지방의원이신데 만 3년을 하지는 않으셨죠? 아예 중간에 들어오셔서? 네, 또 아픈 데를 또 이렇게 찾아주시면 너무 전국을 치르시는데요. 어떠십니까? 그래도 지금 3년 거의 끝났는데. 그래도 저는 그 1년을 네. 3년처럼 보냈다고 그 자부하고요. 일단 그 단체장들이 이제 3년이면 이제 4년 차는 그 동안에 이제 어떤 성과들 네. 잘 정리하고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시간인데 사실 우리 이제 그 3대장이라고 하시는 분들 보면 마무리를 할 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라는 이제 좀 퀘스천이 들어요. 뭔가 어수선은 했는데 뭔가 좀 성과를 이렇게 잡히는 게 없다. 잡히는 게 있어야지만 이런 것들을 다시 좀 그 잘 가다듬어서 우리 도민들한테 삶의 질에 그 보탬되도록 마무리를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이게 딱히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1년을 3년 같이 네. 하셨다고 하니까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군요. 자, 그래서 먼저 김영환 지사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리를 하고 마무리 단계를 그렇죠. 해야 되는데 이 숙제를 하나도 끝내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예, 또 던지셨더라고요. 새로운 무슨 과제를 네. 본인이 막 내세우는 것 같아요. 돔구장을 하겠다. 세종 고속화도로, 청주공항에서 세종까지 고속도로를 놓겠다. 또 도청에 광장 멀쩡하던 거 부시더니 다시 광장 만들겠다. 뭐 여러 가지로 자꾸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된 일인지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 저는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동구장 먼저 말씀드리면 다 동의할 수 있죠. 동의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좀 그 최신의 어떤 그 구장을 하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한화가 이제 게임을 하지 않으면서 이제 그 프로야구에 대한 어떤 이런 그 욕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그 야구장을 만들자 이거에는 동의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요? 좀 단계적으로 이것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좀 그 어떤 여론이나 아니면 또 도의 재정 상태 왜 국비를 받는다고 해도 또 도에서도 막대한 예산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그 여론들을 좀 모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툭 던지거든요. 일반 구장과 동구장은 액수에서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사실 또 동구장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지 자 이 방안도 찾아야 돼요. 그럼 뭐 프로구단을 유치하겠으면 프로구단하고의 어떤 그 사전적인 좀 협의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좀 빨리 앞서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청주공항하고 세종의 그 고속화도로 저는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동의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우리가 옥산까지는 잘 돼 있죠. 근데 옥산서부터 이제 신호가 있고 오차까지는 신호가 계속 걸려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청주공항으로 연결되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그 접근성을 더 빨리 하기 위해서는 좀 고속화도로가 좀 필요하겠다. 네. 그래서 청주공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면 저는 뭐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청 내 그 광장들 지금 그 도청을 가보시면요 민원인들이 못 오십니다. 왜 주차할 곳이 없어서. 저 오늘도 저도 주차하기 힘들었지만요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차들이 돌아서 나가요. 될 곳이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주차 공간이 충분히 있는데 차가 많아서 못 되는 게 아니라 주차 공간 자체가 없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그 사업을 하느냐. 자, 단계적으로 하나씩. 자, 그러면 다른 데 주차 공간이 확보가 됐을 때 또 다시 광장을 만든다든지. 자, 광장의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열애로 하더라도 이런 어떤 순차적인 사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아까 이제 그 3년 차 돼서 다른 것들 사업들을 뭐 천천히 좀 그 정리하고 이제 복귀해 보는 것들이 아니라 자꾸 일을 벌리는데 일이 좀 엉뚱하다는 거죠. 이렇게. 네. 일단은 뭐 즉흥적으로 막 던지시는 것 같아요. 지난 3월이었어요. 우리 네. 김웅용 전 감독님 만나셔가지고 프로야구에 관심이 있고 NC 다이노스에 관심이 있다 이런 얘기 이제 툭 던지시더니 뭐 지난 6월 5일에는 이제는 다목적 돔구장 하겠다.
이번에 26일에 일본 출장에 계시더라고요. 네. 도쿄돔에 방문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다목적 우리 돔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봤을 땐 현실 감각이 너무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우리 충북 청주가 아무래도 프로야구 관련돼서는 한화야 이글스에 대한 팬심이 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오랜만에 정말로 10여 년 만에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NC 다이노스 이렇게 언급하시는 거 보면은 아 프로야구를 시청은 하시는지 좀 의심스럽고요. 또한 앞서 얘기했듯이 돔구장 하나 만드는데 수천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운영하는데 다른 다른 구장하고 달리 두세 배가 더 들어가요. 60, 70억이 들어가는데 아니 보통 이러려면 연고지가 탄탄해야 되거든요. 보통 프로야구 연고지는 100만 이상 도시에서 가장 지금 인구가 작은 창원이 100만이 조금 넘어요. 근데 한 청주 85만, 86만 정도 되는데 뭐 이 도나 시의 돈이 쌈짓돈도 아니고 이런 적자 문제들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사실 경제성과 사업성 전혀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김영환 도지사는 항상 즉흥적이고 뭐 관종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치적을 쌓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도정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구장의 문제가 사실 이제 우리가 유니버시아드 대회 그 이제 그걸 유치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전에 아시안 게임을 유치를 하려고 했죠. 아시안 게임을 유치를 하려고 했던 이유가 그때 이시종 지사입니다. 지금 이제 사직구장, 축구장, 뭐 그 실내체육관, 야구장 다 이제 노후됐어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개보 수비가 오히려 더 드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좀 이게 구장을 좀 새로 신축을 했으면 좋겠다는데 이게 지방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국비를 받으려면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명분을 국제대회로 잡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아시안 게임이 무산이 됐죠. 그러고 나서 대안으로 찾은 게 이제 유니버시아드 대회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치를 해놓고 나서 이제 김영환 지사 이제 이쪽 체제로 넘어와서 이제 그 충청권이 이제 연합해서 한 거잖아요. 대전, 세종, 충남이 다른 경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축구장, 대전에 잘 져 있죠. 야구장 잘 져 있죠. 자, 이 게임을 거기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비를 가져오는 것도 이제 난감해졌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추진할 건지 정말 세부적으로 꼼꼼히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NC 다이노스 말씀하셨는데 NC가 지난번에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 한 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창원시와 NC 측이 책임 공방이 있다 보니까 네, 갈등이 좀 발생했죠. 네,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NC가 창원에서 이제 경기를 안 하고 싶다. 그리고 뭐 이제 울산이나 이제 그쪽하고도 좀 타진을 하는 모양인데, 자 이게 그렇다고 해서 창원이 쉽게 놔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새로운 구단을 그 좀 유치를 하는 그런 노력들,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한데, 아니 남의 거 뺏어오려고 하면 그렇죠. 절대 뺏기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좀 계획하고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지켜보면서 뭔가 계획도 발표를 해야 되는데 툭 던져요. 자 뭐 그 아까 일본 그 동부장 가보신다는데. 오히려 일본 여행 가시려고 일부러 이렇게 좀 밑밥을 까는 거 아닌지 오히려 그렇게 오해가 된다니까요. 그 보니까 도쿄의 팀랩 보도리스 미디어 파사드 같은 거 하는데요. 되게 유명한 데랍니다. 저희도 7월 달에 일본 출장 가는데 거기 한번 들려보려고. 아, 근데 거기 왜 가나? 네, 이번에 선정되셨다면서요. 네, 추측하는 거는 그 생각의 벙커를 아마 그렇게 잘 활용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또 진작 갔으면 좋겠죠. 그 생각의 벙커, 생각하는 벙커, 생각할 수밖에 없는 벙커. 저 벙커 안에 들어가 보면요, 진짜 많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다 이걸 왜 만들어놨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도의회에서 지금 막 그 열변을 토하시고 오셨지 않습니까? 충북 도립대 그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서 지사 앞에서 진상을 규명하고 사과하라라고 요구하셨죠. 네. 반응이 어땠습니까? 뭐 그 본회의장이야 뭐 워낙에 그 엄숙한 곳이니까요. 제가 이제 오늘 그 지사께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고두 사죄해라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그 김용숙 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임명권자는 뭐냐? 자, 그 도지사한테 임명 권한을 준 거는요. 행정을 좀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학교 발전에 기여해라. 그래서 인사권을 부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니 이 지역에 대한 어떤 연고도 그리고 지역에 대한 기여도도 그리고 지역에 대한 이해도도 없는 외지인을 그렇게 갖다 놓으니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입속만 차리고 정말 그 충북 도립대를 자기 그 놀이공간 정도로밖에 안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 인사권자인 김영환 지사에게도
이건 책임이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두사죄해라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인사참사가 한두 번이 아니어가지고요. 네. 특히 이 도립대 건은 워낙 규모가 지금 커가지고요. 뭐 여행 뭐 이런 거는 아주 세발에 피더라고요. 뭐 관련된 사업들 보면 억대 단위여서 앞으로 좀 이 정말로 심각하게 좀 들여다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 김용수 총장하고 보직 교수 4명, 총 5명에 대한 특별징계위원회가 이번 주에 열린다고 하는데 언제 열리는지 모르겠어요. 네. 뭐 파고 있는데 워낙 이제 조용히 하다 보니까 의원님도 잘 모르시죠. 네, 그 오기 전에도 물어봤는데 네. 안 알려주더라고요. 뭐 결과가 나오면 알려지게 될 테니까 이어서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영환 지사의 일기 체제라고 할 수 네. 있는 측근과 산하기관장들이 이제 거의 다 물갈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그 김태수 충북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의 연임이 안 됐습니다. 네. 새로운 사람이 이제 내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의미는 무엇이고 그런 이제 김영환 지사의 도정이 많은 이제 실패를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지사 혼자만 그러는 거냐 이렇게 망가지도록 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김태수, 윤홍창 이분들이 지금까지 있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행정이죠. 이분들이 사실 일기 체제 때 김영환 도지사의 그 산불 에서의 술자리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친일파 발언 문제 등으로 문제가 있을 때 핵심 당사자였지 않습니까? 한 분은 정무보좌관이셨고 한 분은 대변인이셨단 말이에요. 뭐 심지어는 이때 도지사님 조금만 비판하면 야당 의원들 막 고소고발하겠다 이렇게 협박도 하고 더 나고 실제로 또 기자분을 명예훼손 도지사님 대신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고소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맞아요. 이런 분들이 결국 직을 물러나고 어떻게 되느냐 한 분은 또 장애인 체육회 사무처장이 되시고 한 분은 충북학사 원장님이 되시고 이런 시스템 자체가 대단히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이분들 그리고 충성도도 대단하시더라고요. 김태수 그 장애인 체육회 사무처장님 이번에 장애인 체육회 때 부실 도시락 사건이 있었잖아요. 충주. 네. 그때도 끝까지 사과하지 않으면서 이분은 그 도지사님의 뭐 자리를 뭐 지켜드리려고 했던 건지 이런 모습들 보여줬고요. 앞으로도 이런 인사 시스템이 1980년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단지 도지사에게 충성한다고 해서 도정이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업무 능력을 보여주시든지 아니면은 우리 도지사님의 이 잘못된 시스템에 대해서 비판이나 이런 것들 해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 하지 않고 계속해서 충성 경쟁하는 이러한 인사 시스템 이제 앞으로 1년 남았는데 계속해서 걱정이 됩니다. 그 김영환 지사 주변에 사람이 없다라고 이제 밖에 볼 수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 이제 문제가 됐던 인재평생교육원장 네, 네. 그렇죠. 전혀 지역하고 상관없이 지역에 대한 이해 없이 왔죠. 김용수 총장 그랬죠. 자, 이분들 굉장히 충북도에 막대한 손해와 명예를 질주시키신 분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김태수, 윤홍창 뭐 이제 이런 분들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분들한테 맡겨진 역할이 있었어요. 그럼 그 역할에 대해서 믿고 맡겨야 되는데 자, 중간에 바꿉니다. 중간에 바꾸고 그 역할이 그러면 바꿀 때 본인이 만족스럽지 못했든 아니면 그 역할 수행을 못했다고 판단되든 그런데 또 다시 다른 자리에 해요. 자, 그럼 그 또 다른 자리에서도요, 좀 믿고 맡겨봐야 되는데, 믿고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이 없는 거냐, 아니면 김영환 지사가 사람을 못 믿는 거냐. 자, 인사가 만사인데요. 그 인사가 이러다 보니까 참사가 돼버리는, 뭐 이런 상황이 왔던 것 같습니다. 네, 뭐 무능과 불신의 합작품이 이런 인사 참사로 이어진 것 같네요. 그 윤홍창 충북학사 원장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가 임기랍니다. 일단. 네. 그런데 지금 들어보니 연말까지는 갈 것 같아요. 와, 그러면 동아줄이 좀 더 굵은 건가 싶고. 4년 차까지 끝까지 버티시는 그다음에 거예요. 김태수 사무처장 같은 경우는 이달 말까지만 근무하지만 연임을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 또 언론에도 좀 흘리기도 했다. 이런 얘기 좀 들리고 하는데 뭐 결국은 자기들 자리 차지하고 잘 버티고 하는 욕심도 없지 않았겠죠? 아무래도 좀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 자기한테 맡겨진 거니까 무언가 거기서 더 잘해보고 싶고 그리고 사실 뭐 임기 2년이라고 하면요 처음에는 좀 업무 파악하고 하는데 한참 그 시간이 흘러가죠. 그리고 이제 주변 유관기관과의 어떤 그 접촉들 그러면서 좀 이야기 듣고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나요. 그럼 이제 좀 일을 해보겠다 하고 이제 시작해서 조금 하다 보니까 관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아쉽긴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지도자는요, 사람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부리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업적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한 역할들을 우리 김영환 지사가 좀 그 꼼꼼하게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 아니 김태수 처장의 경우에는요, 사실 장애인 체육회에 들어간 것 자체가 문제가 좀 심각하죠. 체육에 대한 전문적인 인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장애인과 관련돼서 전문적이지도 않고, 그냥 이건 회전문 인사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오래 있으면 더 실패했을 거라고 사실은 봐요. 뭐 적절한 자리가 있겠죠. 인사의 총론 속에서. 네네네. 근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회전문 인사로 이 도정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은 개인의 어떤 문제점을 저는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네. 김영환 지사의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라는 것들을 좀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그 부실 도시락 파문이 충주에서 발생해서 네네. 조기령 씨가 겁나 욕 먹었잖아요. 네네. 사실 그 주관은 장애인 충북도 장애인 체육회가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회장이 도지사님이잖아요. 예, 그렇고 그러면 주무 역할을 사무처장 했으면 뭐 사과를 하든 수습을 하든 뭐 이렇게 그랬어야죠. 정치적인 책임을 지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한 사람은 없고 조기령 시장만 막판에 네. 버티다가 사과하고 결국 사과하셨어요. 그렇죠. 버티다가 했죠. 그리고 충주면 왜 충주면은 대신 사과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 또 망신당하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김영환 지사의 측근께서 저한테 전화를 최근에 주셨어요. 저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괴롭혀라. 저도 이제 그러고 싶긴 한데 자꾸 이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이게 지금 이제 하도 지적을 하다 보니 좀 어떤 안 됐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만 좀 괴롭혀라라고 하는 게 저는 좀 그게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잘하면 괴롭히지 않죠. 자, 언론이 갖는 거는 도민과 집행부, 행정기관의 가교 역할이에요. 그래서 잘하는 거는 잘하는 것대로 알려주고 잘못하는 거는 도민들의 의견 들어서 잘못한 거는 잘못한 것대로 지적해주고 그러면서 좀 바로 잡아가자고 하는 건데 그걸 괴롭힌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친해서 그런 얘기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정도로 김영환 지사의 내적 외적 환경이 안 좋다. 앞으로 1년 어떻게 잘 추스리고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밀린 숙제도 안 하고 새로운 숙제를 하려고 하는 것 같던 느낌이 있어서 걱정이 앞섭니다. 다음은 청주시장 얘기를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이제 막 했어요. 1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무슨 재판이 2달에 한 번씩 열리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네. 이게 유죄 무죄를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첨예하게 법정 공방이 이루어질 텐데 이렇게 되면은 저기 내년에 그 지방선거 하기 전까지 안 끝나겠잖아요. 안 끝나죠. 그러면은 이범석 시장한테는 그게 큰 데미지가 될 텐데 내년 이제 선거에 또 출마를 하고 싶어 하실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공당 국힘당에서 그 어쨌든 이제 공천 작업이 1차적으로 있고 만약에 공천을 통과해도 우리 유권자들이 해야 되는데 사실 뭔가 하나 짐을 떠안고 있는데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기가 쉽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이제 잘못은 잘못대로 했지만 그래도 빨리 끝내서 잘못이 있다면 잘못을 질책을 하고 만약에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고 문제 없다라고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이제 그것이 안 끝나면 이것을 끝까지 이범석 시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일단 1년 안에 끝날 수 있는 재판이 아니에요. 그럼 무조건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끌고 가는 거거든요. 제가 1차 공판 때 한번 참석을 좀 했었거든요. 그전에는 우리 이범석 시장님이 도로 관리의 책임은 충청북도에 있기 때문에 내 책임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날은 또 뭐라고 하셨냐면은 지방 하천에 대한 책임은 환경부에 있기 때문에 자기 책임은 또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셔요. 뚝 무너진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천 관리 책임은 시장에게 있는 거거든요. 또한 그 당시 폭우에 대한 비상 대책 책임도 시장한테 있는 건데 계속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그대로 언론에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된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1년 후 공천부터 이제는 고민해야 될 시기이실 텐데 사실 오성 참사와 관련돼서는 빨리 사죄하고 재판도 빨리 진행해서 이 정치적 그 리스크를 마무리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됐었을 텐데 이런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오송 참사가 발생되고 나서 도지사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정말 그 자기 책임에 대해서 사죄하고 머리 숙여 사죄하고 그리고 뭔가 그 다음에 후속 조치를 잘하고요. 재발 방지에 대해서 어쨌든 막 신경을 쓰고 하면 그러면 그래도 그 마음에서 갖는 어떤 여론들 이런 것들이 좀 달라졌을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때부터도 굉장히 좀 불만스러웠죠. 저희가 보기에는. 근데 지금까지도
아니 그 우리 책임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그럼 그때 청주시 공무원들이 거기 왜 나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이라도 정말 사죄를 해야 되는데 사죄할 줄 모르면 그 죄는요 결코 사하지 못한다. 아니, 사과는 하셨어요. 그런데 가장 심각한 사과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더 큰 리스크에 이게 봉착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니 사과는 했는데 내 책임은 없다 계속 이러고 다니시고 계셔요. 그럼 그걸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때도 시민대책 관계자가 그럼 왜 사과를 하냐고 네. 네, 뭐라고 하던데 좀 재판이 지연되면 본인에 크게 유리할 것 같진 않네요. 그런데 이제 김영환 지사의 하도 이 온갖 눈과 귀가 쏠리다 보니까 이범석 청주시장에 대한 이제 평가나 판단도 좀 가려진 측면이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지난 3년간 이범석 시장은 어떻게 왔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번에 그래서 이범석 시장 평가를 좀 보려고 네. 여론조사 했던 것들을 살펴보니까 KBS에서 5월 달에 그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성 평가를 좀 했더니 40%가 넘게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김영환 지사에 가려져서 어떤 행정들이 잘 드러나지 않아서 뭐 이런 결과가 아닐까? 그리고 또 정치는 원래 급변하는 거니까요. 뭐 기다려는 봐야겠는데 저는 일단 세 가지 측면에서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도 기업 중심 정책이 너무 강해요. 물론 지금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그리고 최근 각광받고 있는 2차 전지 산업까지 유치했던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러면서 기업하기 좋은 청주를 강조하고 계신데 사실 기업하기 좋은 청주와 시민이 살기 위한 청주는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는 예전같이 뭐 유치한다고 이 모든 예산들이 치에서 돌 수 있는 건가 이건 한번 좀 점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노동 정책은 좀 심각해요. 사실 충청북도에 지금 현재 4대 보험도 안 되는 우리 프리랜서라든지 플랫폼 노동자들이 27만이나 돼요, 벌써. 아, 그래요? 그리고 4대 보험은 되더라도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또 한 22만 명 정도 되고요.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여전히 50%가 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청주시에서 이 비정규 노동자들을 위한 처우 개선 문제라든지 또는 노동계의 각종 갈등 현안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시장님께서 어떤 정책을 피셔야 되는데 지금도 장애인 활동 지원사들은 계속해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계시고요. 요양보호사들도 처우 개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이런 게 항상 뒷전이라는 게 문제가 되죠. 자, 이게 그 지금 이제 끝에 말씀하신 이제 그 돌봄의 문제죠. 돌봄의 문제가 사실 그 모범적으로 잘하는 그 지자체들이 몇 군데 있어요. 이게 선제적으로 하죠. 그런데 그 많은 지자체들이 그런 것보다는 그 뭐 기업 유치나 투자 유치 뭐 이런 거에 이제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이재명 그 대통령 대통령께서 그 후보 시절에 그래서 이제 그 전방위적인 어떤 돌봄 체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 그리고 그 체계화 시키겠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좀 그 인문학적인 관점들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경제 중심주의, 경제가 뭐 밥을 먹여준다고 하니까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우리 기업 유치요? 사실 그 지금 청주에요 못 들어와서 안달인 기업들이 많습니다. 네? 지금 여기가 청주가 입지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굉장히 그 뛰어난 곳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들어와요.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올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노동자의 문제, 우리 삶의 질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기업하고 이런 것들을 좀 소통할 생각들을 먼저 좀 해야 된다. 그리고 뭐 그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 김영환 지사 같은 경우에 투자 유치 60조 막 그러는데 사실 투자 유치 그 MOU만 써놓은 거거든요. 이게 과연 그렇게 프랭카드를 많이 걸 것인지 투자 유치를 해서 MOU를 작성했으면 그것이 그만큼 얼마만큼 실천되고 지켜질지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앞으로 지켜보면 저는 뭐 이거 반토막은 뭐 금방 나르라고 또 예전 같지 않아서 사실은 일단은 기업이 들어온다는 것은 많은 세제 혜택을 주고 각종 이제 편의를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국가 예산을 뭐 드리는 건데 예전에는 고용 창출 효과가 이게 대단히 뛰어났어요. 근데 요즘은 최첨단 산업들이라서 이게 고용 창출 효과가 예산 대비 그렇게 뛰어나지 않거든요. 오히려 현재 중심이 되고 있는 노동계 현안이 되고 있는 이런 돌봄 노동에 대해서 어떻게 시민들을 위해서 더 그 노동자의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돌봄 시스템을 강화할 건가 이런 데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부족하다는 게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범석 시장에 대해서 그 여론을 좌우하는 집단 중에 하나가 공무원이에요. 청주시청 공무원이 한 5천 명 된다잖아요. 혹시 그 공무원들의 반응들 들어보신 거 있어요? 그
그렇게 얘기하죠. 그 이범석 시장 그리고 윤건영 교육감 정말 김영환 지사한테 고마워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왜냐면 실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영환 지사가 모든 뉴스를 차지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나올 틈이 없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실정에 대해서 가려지고 있으니 고마워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 아까 이제 여론조사도 말씀하셨지만 그 바닥에서 우리 이제 주민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사실 시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 없으신 분들도 많아요. 역대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관심을 갖고 있는 사실 뭐 이제 그 지역 사회에서의 어떻게 보면 이제 오피니언 리더들 그리고 이제 공무원분들 이런 분들이 보면은 사실 좀 약간 좀 비판적인 그 시각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는 못하는데 그 잠깐 만나서 얘기할 때 보면 사실 이 뉘앙스는 좀 많이 부족하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시장님의 이미지 그러면 좀 무능의 이미지 이게 좀 강한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탄소 중립 기본 계획도 만들었거든요. 충청북도보다는 탄소를 감축하겠다고 아주 적극적으로 수치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들여다보면 네. 교통이라든지 그린 리모델링, 건물 에너지를 축소한다 뭐 이제 이런 걸 보면은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예산이 없는데 탄소를 줄이겠다는 거, 이게 저희들이 봤을 땐 이게 허무맹랑하지 않습니까? 진짜 무능한 정책들을 그대로 시장이 이거 결제를 했을 텐데 뭐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책은 정책의 완성도는 예산으로 됩니다. 그렇죠. 그 예산을 수반하지 못한 정책은 구호에 불과하죠. 자, 이런 것들은 저희 그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전혀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네, 삐딱토코님들이 예리하게 분석을 해오셨고 대표님은 조금 더 강하게 지적을 하시네. 네네. 김영환 지사한테 얼마나 고마워해야 돼요, 그죠? 그러게 말입니다. 많이 고마워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은 윤건영 교육감입니다. 12.3 내란 때도 조용했고 눈치 많이 봤죠.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바뀌고 나니까 뭐 새 정부 교육 정책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라. 네. 이렇게 이제 지시를 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는 건지 요새 논란이 큰 뭐 AI 교과서 이거 그럼 폐기하겠다는 건지 예산도 막 집행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거 뭐 정권이 중간에 바뀌다 보니까 눈치를 보는 건지 이제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눈치를 보려면 빨리 제대로 하든지 이거 어떻게 되고 이제 좀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들 이제 그리고 교육감이 이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교육 철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육감은 출마할 때부터 교육계 경력이 있는 자만 출마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 사람의 교육 철학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윤건영 교육감께서는 보면 좀 아쉽게도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중심적인 교육 철학이 좀 부재한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시류에 떠다니는 교육 정책을 따라다니는 거죠. 자, 전 정권에 이렇게 했으면 거기에 따라가고 정권이 바뀌었으면 또 정권 바뀐 대로 언론은 빨리 바꿔야 돼요. 자기가 중심을 잡고 진행되던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이것은 결국 교육 철학의 부족이다. 일단 윤건영 교육감의 정책 측면만 봤을 때는 물타기 성향이 매우 강하신 분이에요. 이번에 AI 교과서와 관련돼서 전국적 그 교육감님들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하신 분도 중에 한 명이긴 해요. 근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제는 AI 교과서 보조 교재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태도가 좀 바뀌긴 했죠. 제가 살짝 들여다봤어요. 충청북도 AI 교과서 얼마나 좀 쓰고 있나라고 했더니 가입 인원이 한 26,000명 그리고 일일 매일같이 사용하는 인원이 한 2,000명이 채되지 않아요. 이미 실패한 정책이거든요. 이것을 윤건영 교육감은 아는 거예요. 그러면 정책이 바뀌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율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겠죠. 자율성이기 때문에 알아서 선택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결국 사실상 AI 교과서에 대한 후퇴일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면 그 콘텐츠 비용, 아이고 그런 게 중요하겠습니까? 돈 정말 눈치 봐야죠. 또 하나가 있어요. 늘봄 정책, 늘봄학교. 네. 늘봄학교 같은 경우에는 참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게 현장 의견들도 반영되지 않고 너무 졸속으로 시행돼가지고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 또한 열심히 밀어붙이신 분이 윤건영 교육감님이셔요. 우리 이번에 리박스쿨 이제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극우 단체가 이 늘봄 학교 예산을 활용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민간 위탁이라는 것이 투명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근데 이재명 정부가 이걸 또
바꾼다고 해요. 공공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온 동네 돌봄 시스템, 핵심은 공공성 강화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이제 윤건영 교육감님의 같은 경우에는 재편 과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제 다 끝나가는데 뭐 어떻게 바꾸겠어요? 워낙에 이제 상반된 정책들이라서 네. 이게 조금 바꿔서 될 게 아니거든요. 다 폐기하고 다시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1년 가지고 그러니까 뭐 물타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윤건영 교육감이 3년이나 했는데 뭐 예를 들어 누구는 어떻다 이게 다 안 나와요. 뭐 김영환 지사나 이범덕 시장으로 딱 장단점, 뭐 어디 캐릭터가 탁 나오잖아요. 단점이 많죠. 어쨌든 이렇게 탁탁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윤건영 교육감은 좀 뭐 누구는 극우라고 비판을 하고 네. 누구는 아니라고 하고 뭐 좀 이게 리더십도 권위적이라고 하고 누구는 민주적이라고 하고 진짜 모습이 궁금한데 좀 아십니까? 일단 윤건영 교육감은 보수라고 하기에도 좀 과한 평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사실 청주교대 총장 하실 때부터 자리 욕심 많으신 분 이런 소문들이 좀 많으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가장 강조했던 공약이 한편으로는 학력 신장 그리고 네. 기초학력 강화였거든요. 네. 3년 동안 노력도 많이 하셨어요, 사실은.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모토 자체가 공감 동행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잘하면 실용주의적 교육감 이런 이미지 그다음에 정책들도 만들 수 있는데 시민사회의 평가를 보면은 불통, 그다음 소통이 안 되는 교육감으로 아주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일단 거버넌스 같은 경우는 다 없애버리고 각종 교육단체들과 협의 없는 걸로 좀 하고 있어서 소통 부재가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그러면서 또 중앙정부의 말은 아주 신속하게 이행하는 앞서 얘기했던 AI라든지 교과서라든지 늘봄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계 현안이 교사 감축 문제에 대해서도요. 아주 순순히 받아들였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는 이렇게 평가하죠. 독단적 리더십, 이게 현재의 교육감님을 평가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정책은 물타기 하는데 사람과 관련된 일들을 할 때는 소통 부재, 그리고 철저하게 교육청 내에서 아주 소문이 파다하죠. 자기 사람 아니면 안 쓴다. 철저하게 배제한다. 뭐 이런 의미로 봤을 때는 독단적 리더십이 윤건영 교육감의 핵심 아닐까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 교육 관료들을 다 알지 못할 텐데 그 자기 사람 아니면 안 쓴다. 그러면 자기한테 충성하는 사람만 찾아서 발탁하겠다.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거 굉장히 옳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 교육감이 진보냐 보수냐 이걸 뭐 그 극명하게 드러낼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진보냐 보수냐라는 것들은 자기 마음속에라도 있어야 돼요. 왜? 그게 교육 철학 속에서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이 그럼 아까 이제 질문하신 대로 그럼 진보냐 보수냐? 저는 진보 보수 좀 구분이 안 돼요. 사실 그냥 좀 해바라기 같다. 아니, 양지만 쫓아가는 그런 그 해바라기 형태다. 그리고 또 소통 부재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교육감 지도자가요 소통을 하면요 그 밑에서도 또 다시 이제 그 소통의 어떤 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상향식의 의견들이 많이 개진이 되고 자 이게 교육계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학교 현장, 교육 현장에 녹아듭니다. 그럼 학생들이 정말 소통하는 것들을 일찍부터 습득하고 정말 교육의 순기능들을 따라 배울 수 있는데 이렇게 그 지도자가 소통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게 결국은 학생들한테 고스란히 전달된다. 그래서 이제 교육이 잘못하면 망가지고 아이들의 인성조차도 많이 훼손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보수라고 하기에도 부끄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고 싶은 사람들은 잘 만나요. 학교도 잘 찾아다니시고요. 뭐 어려움이 없으니까요. 뭐 교육감님 가면 학교에서 일단은 쓴 소리 이런 거 못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교육 문제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는 교육단체들은 외면하는 것. 그리고 자신과 맞지 않는 철학의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찾아서 외곽으로 보내는 이런 정책, 이런 일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윤건영 교육감의 그 진짜 모습이 궁금해지는데 그 새로 오신 노재경 공보관님 그 앞에서 좀 윤건영 교육감의 진짜 모습은 이렇다. 뭐 훌륭하신 분이다. 어쨌든 잘 홍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달이면 벌써 또 마지막 1년인가 시작되네요. 네. 뭐 나오신 김에 1년 어떻게 지낼지나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제가 뭐 늘상 말씀드리지만 정말 정치는 이게 그 지방 정치는요 생활 정치거든요.
그 주민들의 삶과 직접 연관되는 거예요. 중앙정치하고는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이 통하는 유쾌한 생활정치 꼭 실천하겠습니다. 응원 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